날씨만큼이나 여전히 뜨거운 AI 반도체 산업하고 ETF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정유경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웠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가량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냉담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가량 상승한 것에 비해 좀 아쉽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 폭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한 게 22년 12월 말인데요. 그러면 23년 여름에는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폭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시장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매크로적인 변수를 이길 만한 실적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승인도 본래였으면 좀 긍정적인 뉴스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숫자인데요. 그렇죠. 일단 숫자만 봤을 때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분야로 봤을 때도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다소 아쉽지만 물론 지금 높아진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선에 의한 변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AI의 시대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AI 산업 자체가 돈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셈이죠. AI 기술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연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저장하는 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해줘야 될 임무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챗GPT가 좀 느리다면 아니면 온디바이스 AI가 느리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가 먼저 선행돼서 여러 군데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AI 반도체의 수요는 당연히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칩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38%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10년간의 성장성은 좀 무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오히려 AI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시장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이 있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매크로적인 이슈의 이제 불확실성도 좀 무시하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도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 패밀리스가 있고요, 파운드리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HBM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야가 좀 핵심이고 어떤 분야가 AI 반도체 칩 시장을 앞으로 리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을 엔비디아나 ARM, AMD 등을 보면 이 모든 기업들이 다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팹리스의 의미가 팹 리스여서 생산 시설이 없는 설계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반도체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반도체 기업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팹리스 기업이고요. 설계만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팹리스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아서 온전히 생산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파운드리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TSMC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다 진행하는 IDM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텔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은 팹리스 기업인 만큼 여기 팹리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IDM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분야별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각각 분야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고 이 세 개 분야에서 이제 팹리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팹리스, IDM 이런 용어들이 반도체 전문 용어이다 보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죠. 네, 사실 팹리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팹리스 네. 나온 거 보면은 198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IDM 기업들이 좀 시장을 리드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냉장고나 저가형 자동차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는 PC랑 노트북으로 좀 이어졌고요. 지금은 한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스마트폰 구동을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한테 더욱더 고도화된 연산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좀 세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등장하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개선, 성능 개선 그리고 혁신에 좀 초점을 더욱 두게 된 거고요. 파운드리는 이런 팹리스 기업들의 생산, 반도체 생산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거죠. IDM 기업들도 사실 생산을 좀 외주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파운드리 기업들이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좀 더 잘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좀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팹리스가 좀 주목을 받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마진율인데요. 팹리스 기업들이 IDM 기업들보다 보통 마진율이 높습니다. AI 반도체 구동의 핵심인 GPU에서도 마진율이 높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반도체인 NPU랑 FPGA 분야에서도 역시 마진율이 높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팹리스의 마진율이 좀 높은 이유는 좀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기술 혁신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 막대한 캐펙스 지출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장을 본인이 직접 가동하지 않다 보니 누가 제일 내가 설계한 반도체를 잘 생산할지를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우세한 기업들한테 수주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팹리스 업체들의 역할은 AI 반도체 성장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 주신 이제 팹리스 분야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만 또 특별하게 거기 또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또 ETF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24일에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만 좀 모아서 압축적으로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ETF가 좀 상장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기업들을 좀 모아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팹리스 모델을 통해서 반도체 장치의 설계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인데요. 그리고 IP나 EDA 같은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퀄컴 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ETF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대표 팹리스 기업들이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챗GPT로 시작된 생성형 AI에서 가장 잘 맞는 반도체는 GPU입니다. 이 GPU 중에서도 가장 상성이 잘 맞는 GPU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이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는 아무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계산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병렬 구조가 어울리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이런 연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연산 최적화가 가능한 건데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쿠다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 놨는데 반도체를 바꿔서 소프트웨어 역시 바꾸는 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FPGA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칩 내부의 하드웨어를 필요에 따라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칩 자체 업데이트가 좀 가능한 건데요.
다만 GPU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 범용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항공이나 우주, 방산, 로봇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으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AMD랑 그리고 레티스라는 회사가 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식인데요. 아마 브로드컴을 알고 계시고 좀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식은 맞춤형 반도체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분야에서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개발된 반도체이다 보니 그 분야에서는 좀 성능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서 중요한 건 좀 속도인데요. AI 자체가 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람의 두뇌만큼 아니면 혹은 더 빠르게 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사람의 뇌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칩들끼리 아주 빠르게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요. 사람의 뇌는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AI 반도체 칩들은 그 가속기로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케이덴스, 시놉시스 같은 회사들이 AI 가속기 설계 말고도 표준화된 고속 통신 IP를 좀 제공하는데요. AI 서버에서도 칩을 연결해 주고 또 온디바이스 AI 탑재되는 칩 레드 위에서도 반도체 칩들끼리 연결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미국 기업들만 이렇게 좀 선별해서 이렇게 AI 팹리스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말씀 주신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팹리스는 미국이 리드를 하고 있고 점유율 역시 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좀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팹리스 산업의 핵심인 EDA랑 코어 IP 부분에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의 비중이 각 68%랑 65%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강력한 칩의 빠른 출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IP, EDA 역시 미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사실 바뀌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반도체 기업 자체가 자본 집약적이고 첨단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을 좀 따라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기업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ETF도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우리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AI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AI 반도체에 있어서 팹리스 기업, 그 중에서도 미국 팹리스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 시장에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 팹리스 기업에 압축적으로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산업을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의 계절처럼 시장도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